자, 그러면 요번 시간부터는 지난번에 했던 중심선 작업 한 거에다가 이어서 이번에는 무슨 작업이에요? 수문선은 지금 쓸 거 없죠? 그러니까 수문선은 제외하고 그 다음 단계인 가는 실선을 작업하는 걸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가는 실선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거 가는 나사가 아니라 M6 앞나사부에 골지름을 나타내는 이 가는 실선, 요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맞춰 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요 짝에 보시면은 이거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가 외형선으로 다 되어 있죠. 우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면 도시 되었을 때 앞나사에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즉 바깥에 있는 선, 요것은 무슨 선이 돼야 되나요? 반장님? 선의 종류에서 무슨 선이 돼야 돼요? 실선이죠? 실선인데, 자,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종류를 이야기할 때 얘도 실선이긴 한데 무슨 실선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가는, 반장님 자신 있게? 네, 가는 실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반장님, 그러면은 안찌름을 나타내는 요 선은 뭐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실선을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선하고 요선, 요거는 가는 실선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렇게 선택해 놓고 도면층 컨트롤해서 얘를 가는 실선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앞나사부의 선을 우리가 바꿔 놓은 상태에서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제도법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해칭선은 골지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앞나사인데 지금 안찌름까지 연장해서 긋는다죠. 그죠? 자, 웍스에서 넘겨온 것도 제도법에 맞춰져 있네요. 그죠? 자, 이때 단면을 나타내는 이 해칭선은 선의 그 용도로 이야기하면은 해칭선이라 이야기되죠. 행이래. 해칭선. 선의 종류로 봤을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역시 가는 실선이 돼야 돼요. 가는 실선이 돼야 되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요거를 가는 실선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매치 프로퍼티의 원본으로 얘를 삼고 대상객체로 뭐를 선택하면 돼요? 해칭을 선택하면 가는 실선으로 싹 바뀌겠죠? 자, 매치 프로퍼티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아래쪽은 해칭이 마저 안 됐죠? 매치 프로퍼티 한 번 더 하면 되죠? 요거 잡아서 요쪽도 잡고 요쪽도 잡고, 그러고 봤더니 아래쪽에도 앞나사부가 있네요. 자, 요거 바깥에도 역시 가는 실선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가는 실선으로 적용할 거는 끝났어요. 그러면 저면도 쪽으로 가봅시다. 저면도 쪽에서 가는 실선 적용할 게 있는데 여러분이 빼먹지 말으셔야 될 거, 이거 자꾸 빼먹으세요.
부분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투상된 물체 내부에 있을 때는 가는 실선이죠. 그죠? 내부에 있을 때는 가는 실선이에요. 요거를 자꾸 외형선으로 그냥 놔둬요, 여러분이. 요거 제발 빼먹지 말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암나사부의 바깥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요 선도 가는 실선으로 꼭 바꿔주시고, 요거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해칭선은 크니까 잘 보이는데 얘네들을 꼭 여러분이 안 하셔요. 요거 할 때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용해 버리면 쉽죠? 매치 프로퍼티. 자, 요것도 매치 프로퍼티. 우선 해칭하고 경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암나사부에 요렇게 골지름을 나타내는 선 가는 실선으로 마저 바꿨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저면도에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를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암나사 자리가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요거 가는 실선으로 또 바꿔야 되겠죠? 자, 가는 실선으로 바꿨는데 나사부 터진 방향이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무슨 명령으로 바꿔줘야 되나요, 이거? 그렇죠. 로테이트 해가지고 얘를 180도 돌리는 거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로테이트 가는데 R5 해가지고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안쪽에 있는 안찌름을 나타내는 서클에다가 갖다 대면 센터가 바로 잡히죠. 기준점. 그런가요? 네. 그러면 각도만 이제 넣어주면 되죠. 몇 도예요? 그렇죠. 들어갔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180도 돌린 요거까지 마무리해 놨으면, 자, 이 짝에서는 이제 가는 실선 작업할 거는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뭡니까? 조립 방향 못따기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까 요거까지는 안 하고 가는 실선 마무리하는 거로 여기서 일단락 할 텐데, 투상선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어디냐면요. 암나사부 나타냈던 거 요거 있죠. 웍스에서 요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M4짜리가 이렇게 깎아서 들어올 때 여기에 선이 하나씩 남아 있을 거예요. 정면도예요. 정면도. 이쪽에 선이 찌끄레기가 남아 있고 또 이쪽에도 찌끄레기가 조그맣게 남아 있을 거예요. 나사부를 나타내는 이 선이 조금씩 남아 있을 텐데 요것들을 셀렉트해서 지워 주세요. 요렇게 조금씩 남아 있죠? 요거 선택하고 지워 주세요. 자, 네? 웍스에서 이제 나사부 구멍가구 마법사로 한 것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요. 구멍가구 마법사를 하고 있는 게 거기 다 남아요. 그럴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럴 때도 있는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 보면 요런 부분이 있나요? 자, 이거는 나사부의 안찌름으로 나타낸 구멍이 뚫고 가다가 정투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구멍의 지름이 큰 거와 작은 것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엘립스 형상이 남았어요. 정투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야, 요거를 우리는 간략하게 도시해야 되죠.
간략하게 도시한다가 뭡니까? 관용투상으로 정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네, 필기 때 이런 거 봤던 거 기억이 잘 나시네. 그래요. 자, 이거 관용투상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고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라인과 이쪽에서 오는 라인이 이 두 개의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선상이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명령 조인 쓸 수가 있죠. 자, 일단 얘를 먼저 지우고, 이레이저로 지우고, 아니면 델리트해서 지우셔도 되고. 자, 조인 명령을 실행해서 J 엔터, 요거와 요거 선택해서 엔터. 하나로 연결돼 버리나요? 네. 자, 그러면 우측면도는 이제 해결이 됐고, 저면도 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조인할 게. 저면도 찾으셨나요? 저면도에서도 어디예요? 부분 단면 한 대에서도 M4 나사, 앞나사 부분이죠. 자, 요거도 역시 요렇게 셀렉트 해 보시면 요거 엘립스처럼 보이지만 스플라인으로 들어왔어요. 캐드로 올 때는 스플라인으로 들어왔어요. 자, 요거 역시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지운 거를 역시 조인으로 이어야 되겠죠. 조인으로. 조인 명령 실행하시고 이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치수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는 어디부터 치수를 뿌려야 되겠어요? 설계할 때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여기를 스케치 원점으로 놔두고 우리가 계속 그렸죠. 그죠? 설계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형상들을 치수를 넣을 때 원점 위치부터 치수를 계속 넣는 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가운데 있는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으면 좀 안 좋습니다. 거칠기 표시하기 힘들겠죠. 지름 표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거칠기부 표시하기 애매하죠. 근데 이쪽에 온단면도로 표시된 우측면도에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에다가 거칠기부 표시할 수가 쉽죠. 그죠? 자, 그런 거로 정면도에 주투상도에 치수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치수 기입할 때 거칠기 부호나 기하공차 기입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이쪽이 좋겠다는 겁니다. 우측면도. 자, 그래서 기준은 물론 이 센터에서부터 가는 게 원점 위치부터 가는 게 맞는데 여기 우측면도의 치수를 표시하는 게 다른 거칠기 부호나 기하공차 기입할 때 용이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선형 치수를 제가 찍어 가지고 이렇게 찍었죠. 자, 여기서 M 엔터 여러 줄 문자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죠? 프린트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치수를 넣을 거니까. M 엔터. 얘는 지름 치수죠. 퍼센트 뭐 하면은 파이 기호가 들어가요? C 하면 파이 기호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부싱이 들어갈 자리예요. 부싱이 들어갈 자리예요. 부싱을 끼워 넣는다고 봤을 때 얘는 H7로 보시면 돼요. H7로 보시면 돼요. 아이고, 한영 전환 해놓고 뭐야? 자, H7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기준 구멍으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H7이 왜 기준 구멍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 23이라고 했을 때 기준 선에 해당하는 23.00이라는 게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위치 수호형차로 23.025 이런 식으로 위치 수호형차가 하나 더 생기죠. 기준선에 맞춘
이렇게 00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H7을 기준구멍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구멍 H7 이렇게 된 거를 아이고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필기하면서 엉뚱한 걸 자꾸 쓰네요. 궁색하다라고 쓰려고 그랬나? 자, 여하간 기준구멍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시 같은 경우는 중간 끼워 맞춤으로 보게 될 공산이 크기는 하지만 부시를 우리가 그리는 건 아니에요. 과제 도면에서 부시를 그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 끼워 맞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요거를 23파이를 먼저 놓은 것은 정면도에서 봤을 때 얘가 센터 원점 위치에 놓여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리기는 했어요. 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축에 대해서 동축으로 이렇게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 뒤에다가 깊이 값을 따로 썼나요, 제가?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안 쓴 이유 뭘까요? 깊이 값을 안 쓸 거는? 그죠? 관통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요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요 구멍도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도 이제 부시의 플랜지가 닿는 부분인데 요것에다가 우리가 선형 치수로 요렇게 해가지고 치수 원점을 여기를 1번으로 한번 잡을게요. 잠깐만, 여기를 2번으로 잡는 게 낫겠다. 여기를 치수 원점 1번으로, 치수를 잡을 때 끝점들을 잡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2번을 위쪽으로 놓느냐면은 2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문자가, 치수 문자가 이렇게 제껴지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관찰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얘처럼 가운데로 있으면 좋은데 뭡니까, 그 여기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넣었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놓여질 거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선형치수 역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자, 요래 넣고 두 번째 점 넣고 그 다음에 M 여러 줄 문자 들어가는 거죠. M 엔터. 자, 커서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릴 때 역시 얘도 파이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 자, 커서를 맨 뒤로 보내기 위해서 엔드 글씨 눌러 주시면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얘도 기준 구멍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H7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요것은 요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요렇게 되는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만 요거 카피해서 놔뒀는데요. 요렇게 치수 문자가 배치될 때 치수선에 대해서 가운데에 놓여지지 않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치수 원점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치수 원점 찍은 방향으로 이 치수선의 길이가 짧을 때는 2번 치수 원점 방향으로 치수 문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우리 거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치수 원점 요거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랬을 때 파이 28에 H7 끼워 맞춤 허용차까지 들어간 것은 얘는 깊이 값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얘가 여기까지만 가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치수 원점을 1번을 여기를 잡고
2번을 여기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잡을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죠? 여기다 찍으면은 보조선이 너무 외형선하고 많이 겹쳐요. 근처점이라는 오스냅을 쓸게요. 근처점을 써서 적당히 여기쯤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2번 치수 원점 위치 때문에 치수 문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자, 역시 선형 치수 가가지고 여기를 1번 찍고, 자, NEA 근처점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쯤을 찍어 놓을게요. 여기 끝점을 찍으시고 근처점을 찍으시고 요랬을 때 요것이 잘 못 돼서 나오는 분들은,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분들은 웍스에서 깊이 값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웍스로 가서 고쳐가지고 DXF 파일 다시 보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M 해가지고요 열어줄 문자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바꾸세요. 7로. 자, 뭔 얘기냐? 이미 이거 입력해 놓으셨으면 ED 엔터 해가지고도 바꿀 수가 있죠. 원본 치수를 지웠다가 6으로 다시 바꿔서 넣으세요. 웍스에서 이 소수점 이하짜리 맞춘 거 이거 조절할 가지고 DXF로 다시 넘기려면 이거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ED 엔터 해가지고 바꾸시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얘 자체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자, 이거를 원본 치수 지우고 그냥 6으로 타이핑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문제가 하나 있죠. 제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까요? 제도법에서 외형선보? 외형선하고 치수보조선이 겹쳐 있는 거 있어요. 또 해칭선은 문자에 대해서 중단하여 라는 규정이 있었죠. 자, 지금 이게 교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수 문자를 클릭하면은 가운데쯤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 포인트를 클릭해 가지고 이쪽으로 끌어 당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치를 바로 바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자가 클릭됐을 때 여기 점이 표시가 되죠.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점을 클릭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치수선의 끝점에다가 클릭. 옮겨졌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6이라는 치수를 뽑아 놨어요. 아마 프린트로 제가 드린 거에는 요거 6 요렇게 넣어 놓고 말았을 겁니다. 자, 여하간, 자, 여기까지 넣고 보니까 원점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치수들은 이제 다 넣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치수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치수 2개, 요거 2개, 요거 2개에 대한 두 구멍에 대한 이야기는, 요 두 구멍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치수를 넣는 게 좋을까요? 정면도가 좋을까요? 저면도. 저면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투상의 단면도법으로 이야기하면 부분 단면, 그죠? 부분 단면으로 명확하게 도시가 되어 있죠. 그려서 표시가 됐다, 도시가 됐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에다 차라리 우리가 치수를 넣는 게 좋겠구나 라는 거예요.
역시 치수 원점을 1번을 여기를 잡고 2번을 여기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문자가 일부러 의도되게 해볼게요. 자, 치수를 넣을 때 1번 원점 찍고 2번 원점 찍고 요거 파이 몇이에요? 17 다 나왔죠? 퍼센트 C 해가지고 파이 1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부시가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죠? 부시가 들어가는 구멍인데 얘도 기준 구멍으로 해가지고 H7을 적용해야 됩니다. 기준 구멍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모르겠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기준 구멍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다. 자, 다시 그러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우리가 치수를 이야기할 때 요거는 요 수직방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네요. 끼워 맞춤에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가공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공되는 거에서 허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8파이짜리로 구멍을 못 가공을 해요. 100% 28 오차 없이 완전히 28파이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수십억대 장비로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연계에서 진동이 있고 기계마다 다 진동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진동이라는 게 생기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28.00 요것으로 가공을 사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기준 치수로 보는 거예요. 기준 치수. 또는 여기에 선을 하나 딱 이렇게 연장해서 그어놓고 우리가 공차에 대해서 이야기 출발점으로 보죠. 여기를 기준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요? 그러면서 허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차 여기 기준선으로부터 바로 위로 이렇게 생겼어요. H7 경우에는 그랬을 때 허용차가 위치수 허용차가 플러스 0.025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도 이야기해서 저도 외워버린 거예요. H7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다시 28.025 이런 식으로 위치수 허용차가 해석이 되는 거죠. 아래치수 허용차는 그냥 28인 거고. 이해됐나요? 자, 이랬을 때 28.00 즉 0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준에 해당하는 0을 가지고 있어서 H7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 구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기준 치수를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0이라는 이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됐나요? 근데 왜 기준 구멍을 H7로 잡는 아, 이거를 왜 H7로 잡냐면 조합이에요. 조합. 여러분 KS 기계제도 규격 PDF 파일 다 가지고 계시죠? 국가기술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2019년 거 요거를 열어보시면 물론 필기책에도 이거 밑줄 긋자라고 이야기한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끼워 맞춤 공차를 끼워 맞춤 허용차라고도 할 때도 있어서 허용차라는 표현을 또 한 거예요. 끼워 맞춤 공차를 구분을 할 때 H7을 기준 구멍으로 한다. 얘를 아예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헐거움과 중간과 억지를 조합을 하는데 이때 얘네들은 어느 게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죠. 이쪽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축이죠. 왜 축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파벳 소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H7을 기준구모로 흔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H6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H6으로 했을 때 헐거우는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억지는 요거 한 칸이 없죠. 자, H7 중에서도 얘가 헐거운이 없고 중간이 이렇게 없고 아유 억지가 아예 없어요. 조합해서 쓰기가 애매해요. H8 같은 경우도 어때요? 중간에 2가 듬성듬성 너무 많아요. 그죠? 조합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H7을 우리가 쓰는 것은 기준구문으로 쓰는 것은 축과 헐거운, 중간, 억지 끼워 맞춤 이런 조합을 할 때 H7 계열이 가장 이상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H6은 여기 쪽이 억지가 없잖아요. 좀 더 없잖아요. 여기도 생략은 했지만 이쪽으로는 더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기 없죠? H6도 이쪽은 당연히 없고요. 억지를 조합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왜 H7을 기준구목으로 많이 쓰게 됐는지? 조금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끼워 맞춤 공차에서 무조건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지금 기존 구멍으로 우리가 뭐를 선택해서 조합을 할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축 기준 끼워 맞춤일 때도 있어요. 축 기준 끼워 맞춤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 H6을 기준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아, 중간 끼워 맞춤으로 적용할 것도 있긴 있어요. N7로 해가지고 그죠? 요런 거 핀자리 때문에 요런 거 써요. 핀자리 때문에 중간 끼워 맞춤 써요. 그런데 P는 축 기준 끼워 맞춤이에요. 축 기준 끼워 맞춤식이에요. 핀이나 이런 것 말고는 웬만하면 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식으로 가면 됩니다. 축 기준 끼워 맞춤하고 구멍 기준 끼워 맞춤하고 간단하게 축 기준 끼워 맞춤은 핀자리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사례를.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뭔 기준 끼워 맞춤? 구멍 기준 끼워 맞춤으로 가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끼워 맞춤 모형차 넣은 것까지는 이해가 됐을 테고요. 알아? 그러고 봤더니 이 파이 17H7은 크기 치수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위치에 대한 치수를 정면도에 그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어느 것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를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짝으로 이렇게 치수를 넣는 방법이 있겠고 이 짝으로 치수를 넣는 방법이 있겠고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적합할까요? 왜 2번이 적합할까요? 측면도, 우측면도하고 대조해서 볼 수 있게끔 즉 투상도의 교차로 상에다가 치수를 배치한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넣으려고 치면 우측면도가 너무 가까워요. 우측면도를 직교 F8 직교를 켠 상태에서 무브에서 좀 넉넉하니 옮겨줄게요. 무브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은 대충 잡아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찍어 가지고 12 들어갔나요? 자, 요거 12 한번 들어갔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 중심선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중심선을 끊어서 그려야 될 것인가, 연장해서 그려야 될 것인가, 간격이 메다 단위가 아니면은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 작은 도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는 굳이 연장해서 위치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보기, 눈대중으로 보기 괜찮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잘라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프린트를 보시면 요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이라는 이 치수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표시되어 있죠. 자, 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치수 기입하면서 넣을 수는 없어요. 자, 요 치수 객체를 선택하시고 특성창으로 갑니다. 1차 단위도 아니고 대체 단위 요거 쪽으로 갈게요. 그렇죠. 자, 현재는 대체 단위가 얘가 대체 단위 항목 찾으셨나요? 네. 자, 대체 단위가 켜기를 하면은 켜기 끄기가 돼 있는데 켜기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찾았나요? 그런데 요거를 바꿔야 될 텐데 잠깐요. 공차 항목으로 갔어야 되는데 대체 단위를 켜버렸네. 쏘리. 대체 단위 끄기하고 공차 항목으로 갈게요. 자, 공차 항목에서도 공차 표시라는 거 요거 찾으셨어요? 공차 항목으로 와서 공차 표시, 얘로 오면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화살표 클릭해서 보시면 맨 밑에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로 바꾸면 이렇게 치수 문자를 네모 두르는 걸로 표시가 될 거예요. 다 되셨죠? 자, 다 되셨으면 요 도면 파일을 바이스 05로 아예 세이브 해 두세요. 바이스 05.dwg로 저장을 해 주세요.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도 요거를 바이스 05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DWG.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이거 CAD 2000 버전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